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두 반갑습니다. 2월 21일 목요일 오전 3시, 새벽 3시 33분에 찾아오는 리얼 스타트업 생존기 67일차 시인입니다. 논스에서 방송을 하고 있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조용히 잠을 자고 있는 시점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오늘 또한 이 시간에 센치해지는 시간에 솔직함이 풍부한 방송을 할 테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쇼를 봐주시는 여러분께 너무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이 쇼를 새벽 시간대 보시든지 라이브로 시청을 하시든지 아니면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하시든지 퇴근하시면서 보시든지 주무시기 전에 보시든지 여러분께서 힘내셨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오늘 제 하루 점수를 매기자면 오늘도 한 2점짜리 하루였습니다. 미팅이 많았고 오늘이 이제 좀 제 캐파 한계점에 도달을 한 것 같습니다. 저녁에 이제 헤데라 해시그래프 그 어셈블리죠. 그 시그니엘에서 한 그거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영상을 시인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한 두세 시간 정도 자다가 일어나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했던 이런저런 생각 걸어오면서 해시그래프 미덕 마치고 돌아오면서 약간은 이걸 뭐 중2병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제가 듣는 노래가 좀 특이한 노래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듣지 않는 에비판에만 있는 1970년도, 80년도 노래 이런 것들도 많이 듣고요. 도대체 이 시대에 왜 너가 그런 노래를 듣고 있느냐 싶은 그런 음악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제가 어떤 노래를 들을 때마다 예를 들어 제가 멜론에서 노래를 듣는다고 하면 그래도 전 세계 다른 사람이 이 노래를 듣고 있겠지 이런데 제가 가끔씩은 제가 듣는 노래를 들을 때 대한민국에서 이거 듣는 사람 진짜 한 명밖에 없을 것 같다. 지금 이 순간에 이 대한민국에서 이 노래 듣는 사람 한 명밖에 없을 것 같고 지난 한 몇 년간 들은 사람도 그렇게 손에 많지는 않을 것 같아. 전 세계적으로 되게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하나뿐인 고민을 하지 않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오늘 좀 썰을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했던 고민은 저희가 이제 논스에서 오픈소스 개발자를 지원한다는 사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가 알고 계시는 블록체인 오픈소스에 기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만나러 다닙니다. 그러면 당연히 최우선이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게 최우선이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 저랑 같이 비트코인 코어 스터디를 하셨던 개발자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비트코인에는 기여를 안 하시지만 어쨌든 코드베이스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시고 이분은 재밌게도 라이트닝에 기여를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한국인이신데 라이트닝에 기여하신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 예전에 이제 민블을 보면서도 거기를 기여할까 말까 하다가 사실 그 그린 이 테스트넷을 몇 번씩이고 엎어버리는 바람에 그렇게 하지 못했던 되게 슬픈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신데요. 어쨌든 그건 둘째를 하고 한국에서 이제 개발을 하시다가 미국에 가셔서 사시면서 거기서도 개발하시고 다시 한국에 돌아오시고 그러셨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대기업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러시다가 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고용이나 러브콜을 딱히 안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시간이 좀 남아서 그래 이번에 내가 오픈소스 개발을 좀 해보는 게 어떻겠는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오픈소스 개발을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런 걸로 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이제 오늘 이제 왜 오픈소스 랩을 하고 이런 거 한지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자기가 봤을 때는 돈이 되진 않는다, 좀 힘들다, 프리랜서로 일하고 이런 건 있겠지만 회사에 들어가서 그 뭔가 내가 향후 6개월간 내가 돈을 어떻게 벌지에 대해서 궁리를 안 하고 그냥 코딩을 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나한테는 되게 대단히 중요한데, 내가 프리랜서로 일한다는 거, 그걸 할 때는 내가 그런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확실히 창업하는 거랑 개발하는 거, 개발을 되게 좋아해서 하는 거랑 개발도 잘하면서 창업하는 친구들을 하고는, 이거는 좀 DNA 자체가 사람의 그 창업 DNA라고 하죠. 그게 좀 다르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 코어에 컨트리뷰션 하는 분들이 찾기가 너무 힘듭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나 비트코인 코어에 컨트리뷰션 한다 라는 분이 계신다면 꼭 연락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한국에 인기가 없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개발 측면에서도. 근데 이게 비트코인 코드베이스가 제가 알기로는 이게 단순히 막 커밋을 내가 하고 안 하고 이거를 떠나가지고, 그 이제 이분이 러스트 라이트닝에 막 기여를 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오타쿠처럼 빠져가지고 아키텍처도 다 짜고 이런 친구를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러스트 라이트닝은 찾아보시면 그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인 블루맷 코랄로가 개발하고 있는데, 하는 말이, 이 친구는 나이도 어린데 아키텍처도 다 짜고 코딩도 자기가 다 하고 그 코드 기여했을 때 그거에 대한 피드백도 다 달아주고 진짜 어마무시한 친구인 것 같다. 그래서 비트코인 그 코어 많은 개발자 중에 한 명이고, 또 거기서는 이제 그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면서 생각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실제로 만나서 이 친구랑 같이 해보니까 진짜 너무나도 자기 본인이 하는 수준과는 이 친구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엔지니어링에서 막 내가 기여를 한두 번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내가 정말로 리더가 되고자 하는 그런 거는 많이 다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막 안드레아스도 막 그런 얘기 했는데, 내가 개발자로서 나도 꽤나 나쁘지 않은 일반적으로 난 개발자로서 꽤나 나쁘지 않은 개발자인데, 비트코인 쪽으로 넘어와서 블록체인 쪽에서 내가 개발을 하기 시작하면 여기는 너무나도 모든 사람이 날 곱기 때문에 내가 바보가 된다. 그래서 나는 지금 돌아다니면서 연설이나 이런 거를 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나는 내가 두각을 드러내기로 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이분을 통해서 좀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봤습니다. 또 한국과 미국의 기회의 차이? 그냥 대놓고 미국의 기회가 좀 더 많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개발자로서 돈을 번다라고 했을 때 SI 기업이 많고, 혹은 서비스 기획자가 던진 될지도, 기술적으로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아이디어를 개발자는 끙끙대면서 만들어내고, 그 서비스가 완료되고 난 뒤에는 또 다른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는 나는 뭔가 기술적으로 훌륭한 그거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1-2년 동안 빡세게 코딩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거에 대해서 메인테인 하면서 이걸 이 테크 스택을 돌아다니면서 파는 그런 경우도 있고, 혹은 여기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나 이런 거를 레버리지 해가지고 뭔가 꾸준히 돈을 버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제한적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좀 슬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픈소스라고는 하지만 여기 내부에서 이제 약간의 문화적인 차이, 예를 들어서 막 미국이나 이런 데 곳은, 아니면 해외는 왠지 기회의 땅, 사람들을 능력이나 실력으로 약간 인정을 해주는 기회의 땅, 그런 느낌이 좀 더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약간 유교 문화 기반의 오픈소스와 그리고 자유분방함 기반의 오픈소스, 그 다음에는 오타쿠,
약간 한 일에 빠져서 어렸을 때부터 한 일에 빠져서 일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친구들을 인정을 해주는가 인정을 안 해주는가. 다시 파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 주무시고 계시네요. 이 시간에도 시청자가 있습니다. 저도 시청자분들이 계시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이거 시청하고 계시는 몇몇 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우리나라는 워낙 요구하는 게 평균적으로 너는 이거 저거 다 뛰어나다 이러니까 오타쿠 아니면 어렸을 때 어떤 분야에 있어서 유별나게 잘하는 그런 친구가 없는데 오늘도 막 과거 애들하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과거 애들은 막 고등학교 돼서는 공부를 많이 해야 하고 대학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학교에 있을 때 애들을 만나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도 그냥 힘이 빠지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다는 생각도 하고 왜 사람이 다양한 거를 다 잘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사람이 각각 잘하는 게 있고 그걸로 먹고 살면 될 텐데 왜 그런 거를 장려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왜 우리나라에서는 비탈릭이나 조세품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좀 많이 슬펐습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이제 구글에 막 오픈 소스, 프리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로 어떻게 돈을 버나요? 이거를 찾아보게 된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오픈 소스 랩 쪽으로 해서 교육 쪽으로 아니면 기여하시는 분들을 지원하고 싶은 이런 프로그램을 런칭을 했는데 실제로 이거의 실태가 어떤가? 그냥 우리는 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다행히도 정부 코스랩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오픈소스에 기여하는 논술자들이 몇 명 있어서 다행인데 그러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입니다. 뾰족한 답은 아직은 없고요. 그냥 뭔가 우리는 상위 1% 어떻게 보면 상위 5에서 1%의 1에서 5%의 개발자들을 우리가 타겟팅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1에서 5%의 사람들은 이 개발자력이 대단하다 이것보다는 뭔가 기업을 만들어낼 수 있고 도전을 할 수 있고 이런 분들이신데 본인들의 전문 분야 뭐 코딩이라면 코딩이라는 전문 분야가 있을 것이고 꼭 개발자가 아니어도 되죠. 뭐 기획이란 전문 분야가 있을 것이고 디자인이란 전문 분야가 있을 텐데 이게 있고 여기에 좀 더 하이어 레벨에서 약간 추상화시켜서 하는 거. 제가 이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니콜레스 나심 탈렙의 그 엔티프레질 얘기를 했는데 하시는 말씀이 시은님은 여기 정말 빠져 사시는군요. 막 여기저기서 이게 깊게 빠졌다가 다시 위로 나오면 엄청 영감을 많이 받으시겠어요. 그래서 다시 깊게 들어가고 그래서 사실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너무 재밌긴 합니다. 다방면에서 이런 거를 살펴볼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전 너무 재밌고 그게 거기서 행복을 느끼고 지적 자극을 막 많이 받는데 그 코드가 있고 그 위에 추상화된 레이어가 있는데 거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많이 키워내는가 그렇게 막 저희가 오픈소스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계기가 그리고 원동력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헤데라 해시그래프 이제 행사를 갔죠. 근데 첫 번째는 예전에 아이콘 서밋을 했을 때 제가 거기서 MC를 본 적이 있는지 일단 가서 뭐 다양한 생각이 많이 났고요. 그 다음에 잠실 쪽에 거기도 이제 뭐 자주는 안 가는데 가끔씩 가면 그냥 옛날에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런 거 생각이 나는데 시그니엘에서고 그냥 가서 그냥 이게 돈을 과연 현명하게 쓰는 것인가 이렇게 하락장에서 왜 굳이 이렇게 하지? 사람들한테 뭐 식사 대접 잘하고 싶고 경험을 잘하게 하고 싶다는 건 알겠는데 좀 그런 거예요. 뭐 굳이 말하자면 뭐 결혼식비를 줄이고 사람들에게 맛있는 거를 대접하자. 뭐 약간 이런 거, 약간 실용적인 거를 챙겨야 되는데 여기서 도대체 어떤 실용적인 걸 챙기는 거지?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다른 분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업계에 있는 다른 분들 지금이
개발자가 아니라면 많이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아닌데 지금 비딩하는 기간인 것 같은데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셔서 저는 사실 뭐 들어주는 거 그리고 그분은 답은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뭐 따로 드릴 건 없었는데 일단은 장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내가 평생 알고 지나갈 사람들인데 이렇게 다방면에 있는 사람들이 한 분야에 모여 있는 것도 자주 일어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인맥이나 아니면 사람들을 만나는 거, 제가 뭐 BD라고 한다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그렇게 잘해야 되고 모든 것들이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는 것도 되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크게 될 거라면 장기적으로 나는 내 자신을 어떻게 포지셔닝을 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이 진짜 정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도 이분하고도 얘기를 많이 나눴고요. 제가 막 하이퍼포먼스 블록체인을 별로 안 좋아해서 엔터프라이즈 그런 쪽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갔을 때 이게 막 속도가 빠르고 이게 이거의 전부는 아닐 텐데 왜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집착을 하지? 이거 이렇게 해서 좋은 블록체인이 나온다 하더라도 앱이 없는데 사용자는 이걸 느낄 수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네, 이건 이제 제가 이 다음에 말할 거랑 좀 연관이 돼 있는데요. 그냥 속도만 빠른 거를 해봤자 뭐가 좋은가 이런 거에 대해서 회의감 좀 많이 느끼고 있어서 속도는 당연히 빨라야 되지만 그거 이상으로 뭔가가 필요한데 그거에 대한 답이 아직 없다는 그런 점도 좀 슬펐고요. 그런 자리에 가면 힘 쪽쪽 빠져서 오는데 오늘은 가서 그냥 평소에 뵀던 분들 얼굴 뵙고 그 다음에 한두 분들 만났는데 새로운 분들 만날 때도 번호 교환하고 그리고 추후에 이분한테 추가적으로 연락을 해서 더 만나고 관계를 쌓아나가는 제가 말했던 내성적인 인간을 위한 네트워킹 그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는 저를 굉장히 크게 많이 압박했던 사람 만날 때마다 이 사람은 왜 여기 왔고 이 사람은 나에게 어떤 거를 줄 수 있고 나는 이 사람한테 어떤 거를 줄 수 있고 이거를 다 내려놓고요. 그냥 관계를 우리가 만들어 갑시다. 얇고 넓은 관계일 수도 있겠지만 관계를 만들어가고 그러면서 서로 이제 협업을 합시다. 이런 마인드를 좀 가지게 될 수 있어서 그런 연습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요즘에 고민을 많이 하는 거는요. 이제 저랑 크립토 터틀즈 스터디 모임 같이 하는 분이 오늘 JP 모건 관련된 기사를 올렸어요. 사실 어제 올렸죠. 그래서 읽고 있었는데 조실리님 내성적 인간이면 네트워킹 피법 좀 전수 좀 해주세요라고 하셨는데 네 저의 비법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이거를 하루 딱 말하기는 되게 힘들고요. 조실리님께서 저를 아신다면 저한테 직접 메시지를 보내셔도 좋고요. 단순하게 말하면 그건 것 같아요. 그냥 이 사람하고 얼굴 도장 찍는데 처음 딱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 만나서 큰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도 하지 말고 그런 기대는 다 내려놓고 이 사람이랑 나중에 무조건 저는 1대1로 만나는 걸로 이제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도 아마도 우리는 서로에게 막 많은 거를 얻어가지도 못할 거예요. 대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나는 확실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컨텐츠라고 해야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컨텍스트? 문맥도 진짜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이 사람의 문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 그래서 제 뇌를 여기에 DB를 내가 네트워킹 하기 위해서 태어난 인간이라면 약간 사업 개발하는 거 태어난 인간이라면 이 DB를 믿어가지고 일단 그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일단 인지하고 있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사람이 나의 인맥트 중에서 어떤 사람을 알아야 되고 어떤 식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지는 참 점차 알 수 있게 된다. 내
그러니까 지금 당장을 위한 네트워킹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지금 단기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위한 네트워킹 하지 말고 약간 장기적으로 평생 알아갈 사람들 네트워킹 해라. 그게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비법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그냥 지혜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JP 모건 코럼 팀에 대한 거였어요. 그냥 뭐 엠버 벨벳 워낙 유명하니까 클로버 하고 있죠. 그 친구인데 일단은 JP 모건이라는 막 제가 금융이랑 컨설팅 도대체 사람들이 왜 합니까 그런 얘기를 했지만 예전에 저랑 같이 일하던 친구도 JP 모건 출신 트레이더 친구인데 그 친구도 한 말이 그래도 JP 모건이 금융 쪽에서 가장 사람 많이 챙긴다. 나 그래서 거기 갔다 라고 말해서 아 진짜 그렇구나. 약간 인간미가 넘치구나 하는데 JP 모건이 사람을 뽑는 데 있어서도 지금 이제 카데나 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도 일단 JP 모건이 뭐 본인들을 테크 기업처럼 생각하는 거 그것도 너무나도 대단했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사람들을 뽑을 때 어떻게 보면 자기 기업과 어울리지 않은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과 새로운 콜라보 기회를 만들어내려고 한다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좀 슬프다고 생각하는 게 과연 사이버 사령부에 가장 잘하는 해커들이 들어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진짜 잘한다면 사회부적응자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부적응자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사회부적응자라는 경우도 많을 수도 있는데 옛날에 그 미국 FBI인가 CIA인가 거기서 그 애플 그 비밀번호 크랙하려고 해서 막 팀쿡 보고 애플 이거 크랙해라 이랬는데 못하니까 존 맥가피가 그러지 말고 내가 크랙해줄게 이러면서 너네 왜 크랙하지 못하는지 알아? 너네는 뭐 머리 보라색으로 물들이고 머리 모학해가지고 이 모이칸 머리 하면서 돌아다니는 해커 너네 받아들이지 못하나 다양복 입어야 되잖아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다양성에서 내가 배울 수 있다는 거를 그렇게 보수적인 금융기관에서 했다는 게 너무 놀랐고요. 또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지켓이랑 그 거기에 들어갔던 친구들이 지켓이랑 프라이버시나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을 많이 쓰고 저도 이제 프라이버시나 이런 거에 나름 관심을 많이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게 이제 대한민국에서 몇 명이 안 하는 고민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내 시스템이 해킹을 어떻게 안 당하지를 떠나서 미래에 우리가 자본주의를 써서 이렇게 감시 체제를 정말로 잘 만들어 놨는데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움직이면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사실 동영상을 이렇게 얼굴을 까고 찍고 뭐 제 목소리도 녹음이 되고 있고 이런 게 마냥 좋지만 않은데 이런 거 고민하는 사람 대한민국에 인기 있나?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냥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속도 빠른 그냥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은 도대체 우리 생활에서 왜 필요한 거지? 나의 일거일투를 불가변성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내가 기록을 해서 내가 뭐를 한다는 거지? 나한테 더 족쇄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오늘 다시 사이버펑크 젝트를 다시 가지고 막 줄리안 어산지나 이런 사람들은 왜 사이버펑크가 됐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이런 걸 했고 그냥 어떤 비트코인 만든 사토시는 어떤 생각으로 이거 만들어서 세상에 냈고 그냥 무엇을 냈는가. 물론 이 사람은 돈이라고 했지만 화폐라고 했지만 이것의 의도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의도를 전수받고 계승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막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막 단순한 질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네, how does the internet work? 그러니까 내가 인터넷을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데 일단 어렸을 때는 제가 궁금했겠죠. 근데 인터넷이 너무 인터넷 당연한 거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말고 진짜로 인터넷에서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 사실 자체도 너무 신기한데 그렇다고 봤을 때 인터넷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야지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은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과연 내가 시간을 쏟고 그럴 가치가 있나? 누구 계속 말하는 거지. 누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우리나라에서 G캐시에 대해서 투자를 떠나서 진짜 이 기술이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나? 이런 생각을 그냥 끊임없이 하게 됐습니다. 네. 참 대한민국에서 하나뿐인 이런저런 고민을 저 혼자서 이런 시간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헤다라 해시크래프트 마치고 난 뒤에 이제 논스의 역에서부터 이렇게 걸어 올라오면서 나 뭐 하고 있지? 지금 업계에서 나 뭐 하고 있지? 투자 잘하는 거, 돈 잘 버는 거, 그게 내가 하고 싶은 건가? 이 생각을 했습니다. 미래는 나는 어떤 삶에서 살고 싶지?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요. 네. 다시 팍님께서 저도 엄청 내향적 이런 성격이 싫었는데 요새는 점점 받아들이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이거는 흑백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내 주변에 다시 팍님보다 더 내향적인 분들이 계시면 내향적인 분들은 외향적인 사람으로 분류가 되고요. 외향적인 사람이 내향적으로 분리가 됩니다. 네, 저는 다시 팍님께서 근본이랑 사이버펑크로 보면 되는 거니 했는데 네, 저는 사이버펑크 거 많이 봅니다. 제가 처음 끌렸던 것도 감시 체제에서 제가 느꼈던 공포를 이 기술을 통해서 저는 많이 극복을 했기 때문에 극복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사이버펑크들의 글이나 이메일이나 그런 내용들을 최대한 많이 참고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냥 내향적 외향적 이걸로 다시 돌아가자면 그냥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성격 나는 이거다 나는 저거다 이거보다는 나는 외향적일 수도 있고 나는 내향적일 수도 있고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하는데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데 하지만 내가 외향적이라면 더 내향적인 사람한테 배울 것도 있고 내향적이라면 더 외향적인 사람한테 배울 것도 있고 내가 내향적이지만 이거는 갈고 닦아야 되고 성숙해져야 되고 더 가야 될 길이 많다. 나는 외향적이지만 가야 할 길이 많다라는 걸 깨달아서 본인을 도전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하는 거가 일단 받아들이면서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받아들여서 내가 성장을 그만둔다면 그거만큼 슬픈 일은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내향적이지만 참 어울리지 않는 네트워킹하면서 이제 일을 하면 네, 제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도전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네, 컨텐츠가 오늘 좋으셨다면 구독과 구독 框框 좋아요와 댓글을 달아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전 댓글에는 오늘은 그겁니다.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에서 하나뿐인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안 하고 계시는지 본인은 다른 사람들이 고민 다 안 할 것 같은데 나는 진짜 진심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나 뭐 10손가락 미만 우리나라에서 이런 고민하는 사람은 잘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있다면 적어서 보내주신다면 댓글을 써주신다면 전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67일차 2월 21일 목요일 오전 4시 2분에 마무리를 하는 리얼 스타트업 생존기 시인 방송을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몇 시간 자서 컨텐츠도 막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잠 안 자고 컨텐츠 만들 수 있는 만큼 만들다가 자고 오늘 하루를 보내려고 하겠습니다. 윈브윈브 영상이 나와야 돼서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쉴 테니 여러분도 푹 쉬시기 바랍니다.